안녕하세요. 무당하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상담하고 보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문의 되게 많이 오시고,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전망이 그동안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조언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신도분들이나 굿하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탔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이제 지금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이제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냐? 막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게 분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멀리 보셔야 돼요. 이제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관된 내용인데, 우리가 금리가 올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자 대출, 그 다음에 예금, 이제 금리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은 정말 한동안은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IMF 때로 돌아가 보면 막 97년도, 98년도 막 이때를 되짚어 보잖아요. 그때 IMF 때 여기 터질 때가 제가 열 몇 살, 이제 20살이 되기 이전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월 저축을 하면 1년이면 12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데 가입했던 분들도 옛날 상품의 금리가 좀 높아요. 왜냐면 기본을 약속하고 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리도 보증을 해주잖아요. 예금 이자율에 대한 금리, 최저금리를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부동산하고 금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돼요. 이제 이거는 신적이던 아니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봐서 주식시장이던 우리 신도분들 진짜 주식 많이 하고 또 코인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자년도 여름부터 너희들 주식에 너무 몰빵하지 말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신축년에는 제가 정말 과감하게 정말 모험이었어요. 뭐 많게 있으신 분들은 뭐 1억, 2억도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았고, 뭐 해외에 계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오지 못하는 신도분들도 주식을 다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해서 사실은 부동산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를 하든 임야를 매매를 하든 뭐 이런 게 개발 지구에서 이제 집은 현재 일가구가 돼 있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상업 용지로 투자를 조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 뭐 예를 들자면 2억을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천 막 이렇게 오르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갈아타게 됐어요. 일가구 주택인데 그거 갈아타기 하신 분도 있고 전세 타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득은 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부동산 이제 금리 얘기가 내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하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조금 움츠러드는 게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온 지가 지금 3년째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경기도 같이 묶여졌고, 그 다음에 무역도 사실은 원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사람이라, 분산 투자는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한 바구니에 몰빵을 뭐가 붐이다 해서 그거에 몰빵을 하잖아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그 전에 했던 직업은 보험회사였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근데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펀드 자격증을 따고 은행권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따서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변액 상품을, 이게 다 투자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해서 부동산을 관련할 수 있게 VIP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점을 보면서도 정말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과 그죠? 의식주가 생로병사가 점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생로병사거든. 근데 지금 부동산은 나의 어떤 부를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왜 이거는 나의 주거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투리 돈으로 갭 투자가 한 사람도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나 여러 조건이 변동수가 많으면서 또 규제가 너무 부동산 이게 꽉 묶여 있잖아요. 부동산을 아예 투기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조정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은 원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제 펼쳐보면 지금 집값이 뭐 하락한다 막 다 이제 뭐 뉴스에서나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깊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금리나 부동산을 이렇게 흐름을 쭉 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부동산은 치솟았어. 이명박 정권 때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부동산이 하락을 했어.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막 이명박 때, 정권 때 어디로 몰렸어요? 막 부산, 막 서울 분들이 막 부산, 막 이렇게 막 분산이 됐거든. 막 해운대 쪽에 막 확 이명박 있을 때 정권 때 그쪽에 막 붐이 한번 부산 쪽에 또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부동산이 금리하고는 나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지금 문정권은 지금 이 치솟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이제 펼쳤어요. 그 다음에 윤 정권은 지금 뭐냐, 공급, 공급을 원활하게, 집이 없는 사람한테 공급을 원활하게. 그러면 사람 상식적으로 그래.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실은 하늘에서 생명을 싹 걷어버렸거든. 응? 그러면 갈수록 저출산에 집은 공급이 많이 되면 집값은 또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묶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지방으로 이제 막 넘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면 부동산이 이렇게 묶였어요. 그래서 못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 정권의 흐름을 좀 잘 타란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예?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 주택에서 내가 돈을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투기 목적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갭 투자 목적에서 내가 여윳돈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우연하게 샀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1가구 2주택의 경우가 있고, 집을 이렇게 배우자도 집이 있고 배우자가 집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1가구 2주택이 된 집이 있고, 이거를 팔려고 하니 세금이 어마어마한 문정권에서 엮어나 보니 잠시 이제 1년 동안은 조금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뭐 1가구 2주택, 1가구 막 이렇게 3주택 막 이렇게 돼서 있으신 분들은 약간 상업지구 쪽으로 조금 빠지시는 게 조금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이제 토지나 임야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려고 저도 발품을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더니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었던 게 옛날에 5였어. 지금은 이게 엄청 뛰어가지고 막 점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실거래가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뭐 지금 윤 정권에서 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거래는 없고요. 응? 공급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 우수수수 쏟아지니까 어때요? 전세 자금은 이만큼 꽁충 뛰었고요. 월세는 나오는 족족이 어때요?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이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서 복선을 타서 사고 팔고 상담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금전적으로 솔직히 손재가 없으시고, 이제 옛날처럼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솔직히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이자가 오른다는 얘기거든. 근데 5%가 올라서 금리를, 그러니까 여신 대출, 이제 대출, 예? 대출 부분이 5%를 올렸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자가 4%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안 맞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계속 이렇게 그려봤어요.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을, 이제 사이클을 좀 그려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는 입장, 이 신적인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신적인 게 아니어도 이거를 계속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1가구 세주택. 와, 이게 너무 이제 버거운 거야, 나도. 팔려고 했더니, 신당 자리를 옮기려고 했더니, 월세는 싫으시다 그러고, 또 이제 짐은 또 신짐은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월세로 어디로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하나 팔아도 세금이 한 1억이 기본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기다려서 정권에서 조금 잠깐 열어줬지만 내가 그 흐름을 조금 잘 타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제 한 3년 동안 그 흐름을, 이제 제 거 유튜브를 계속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18년도부터 제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옛날에 해가지고 그 채널을 올릴 수가 없어서 새로 채널을 했거든요. 그거부터 쭉 타고 오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제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18년도 총과 분명히 제 입에서 경기 2, 3년 동안,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안 좋다고 했거든. 3, 4년 동안. 왜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또 흘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업을 하셔야 되잖아. 또 윤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나한테 좋은 쪽으로 또 흘러가는 방향도 분명히 있거든. 그 흐름을 조금 잘 타셔서, 없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해야 돼.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되겠다면 지금 좀 사놓으시는 게 좀 맞고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일시적으로 탁 어느 정도 막 1억, 2억 막 떨어졌다 그래서 막 흔들리지 말고 그 흐름을 조금 타고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고, 역세권에 학군이 좋고 진짜 인플라가 너무 좋은 지역은요, 가격이 떨어져도 그 신도시가 생기기까지기요 잡고 있고 계획했던 거는 너무너무나 많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상권을 생각을 해서 나라에서도 건설회사도 거기를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라, 이게 구성이 너무 좋은 데는요, 역세권에 막 너무 생활권이 너무 좋은 데는 가격이 하락 변동이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금리하고 상관없다. 이해했죠? 부동산 금리하고 상관없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조율하고 움직이고 갈아타고 털고, 지금 아파트를 2채 3채 가지고 있으신 분 분명히 있으세요. 그거를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1가구 2주택인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꾸준히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는, 부동산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이 흐름을 잘 알고서 내가 어떤 쪽에 공부를 하셔야 될지도 방향이 조금 정해지셔야 되고, 또 일반인들도 이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오른다고 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대출이 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왜? 매도는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매입할 때는 또 막아놨어. 이게 정말 웃긴 거거든. 그래서 양도세 완화한다 뭐 한다 해서 이거에 지금 1년 동안 잠깐, 솔직히 말해서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부동산 양도세 어쩌고 저쩌고 감면한 거 조금 면제해준다, 너무 땡큐죠. 근데 그 1년 후에 부동산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그걸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건설업을 너무 쪼여놔 버리면 공급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힘들어 버리고, 그럼 그 건설회사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구들이 너무 같이 힘들어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폭탄을 한다, 뭐를 한다, 아파트 가격을 무슨 부동산이 하락한다 이러면은요, 솔직히 국토부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주를 조금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조금 다른 게 지형이 다르고 형태가 지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집값이 하락했던 이유가 또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을 또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조주를 해가기 때문에 급물살을 이렇게 좀 타서 움직이시고, 요만큼만 보시지 마시고 상담할 때 이만큼을 상담을 선생님들도 해주셔야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재 없이만 조금 물타기 하시고, 서류 지금 내보내셔야 될 분들은 또 얼른 가격이 작다고 해서 이게 세대수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털어서 가서 이 하나도 나에 맞게끔 죽으면 상관없어. 응? 그래서 맞게끔 용도 변경을 조금 많이, 용도에 맞게 이제 부동산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오늘 해드릴게요. 이걸 상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그거는 이제 조금 물살을 조금 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